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부산 경찰청이 밝히지 않은 것 혹은 밝히지 못한 것 10가지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당적을 비공개로 한 겁니다. 어제 기자들도 여러 차례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 초기에는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다 이런 보도가 막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입장문에 적은 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러 보도를 보면 한동안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당에 입당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적을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적은 네.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게 빠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정치적인 동기로 이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테러범이 어느 당적을 어느 기간 보유했었고 그러다가 또 무슨 동기로 당적을 바꾸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그 당의 어떤 예컨대 홈페이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그 검색을 했는지 등등의 내용을 그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테러범을 상대로 경찰이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왜 어느 정당에 가입을 했었느냐, 그 정당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검색을 했느냐, 어떤 정보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으로부터 또는 그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등등 또 바꿨다면 당적을 바꿨다면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지금 이 테러범의 진술에만 의존해 가지고 지금 진술한 내용만 그냥 이렇게 옮겨놓는 수준의 지금 수사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수사의 ABC도 갖추지 못한 수사입니다. 이 테러범의 진술이 예컨대 공범이었고 난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테러범으로서는 당연히 공범을 감추기 위한 그런 너무나 기본적인 그 진술이기 때문에 테러범이 얘기하기를 단독범행이라고 한다. 또 이제 그 주변에 한두 명 차에 태워다 준 이런 사람들 조사해 놓고 특별히 공범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단독범행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테러범의 배후가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테러범의 진술의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술의 모순점 등을 추궁하고 하면서 그 테러범이 감추려고 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 이게 수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가 전혀 안 됐어요. 자, 이 당적이 또 중요한 게 작년 3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 민주당으로 위장 당원이 됐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범행 동기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라. 우리가 경찰청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민주당 당 대표 정치 테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갈 때도 아까 8쪽짜리를 밝혀라 하듯이 당적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 결과 발표가 알맹이가 빠져서 설명이 곤란해지니까 당적 밝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부를 그래 드렸는데도 당적을 빼버렸어요.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마이TV와 함께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범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불철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잠정적 제목이 부산 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상을 비공개했고 두 번째 신상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했죠. 세 번째로는 8쪽의 변명문 남기는 말 전문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변명문 수신처 5곳이 어디인지를 또 밝히지 않았죠. 다섯 번째로는 당적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텐데 여섯 번째 즐겨본 보수 유튜브가 뭐냐라고 어제 기자들이 추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떤 책을 읽었고 등등, 어떤 모임에 참석했고 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보수 유튜브를 구체적으로 봤고 어떤 책들과 어떤 모임, 어떤 조직에 함께 있었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는 밝히지 않은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금 출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자 추가 브리핑. 어제 기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는 되지 않은 자리에서 범행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교통비 중심이고 고액이 들어간 건 아니다. 범행 전날 저녁이나 범행 당일 아침에 일찍 현금을 인출기로 기록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인출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김 씨가 지금 그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월세조차 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어떤 자금으로 이런 범행을 했을까? 이걸 이제 풀어야 될 터인데 어제 경찰 수사 결과는 그 1박 2일 동안 어떻게 현금 인출기에서 찾았나 요것만 했단 말이죠. 그 전에 현금 인출기에서 찾은 돈이 어디로부터 유입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 유사명 총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당연히 그 사람이 4월부터 이제 범위를 가지고 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면 이 그동안 돈이 어떻게 그 집행이 되고 들어오고 나오고 누가 줬고 통화를 누가 했냐고 이게 폭넓게 돼야 되는데 실제 범행에 성공한 그 당일하고 전날 수사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작년 4월 내지는 6월부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화한 사람 누구고 또 그다음에 뭘 받고 돈은 어떻게 썼고 어떻게 수입이 됐고 하는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수사 결과를 조금만 보여주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계속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지 않게 확 공개를 해야 되는데 수사 결과나 모든 정보들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특정 세력에는 유리하고 반대 세력에는 조금 덜 유리한 쪽으로 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조금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안 밝히려면 안 밝히든가 밝히려면 다 밝혀야 되는데 왜 조금씩만 보여줘서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자꾸만 확대 생산하는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이 지난 4월부터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은 또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인데 이 자금 출처에 대한 규명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도 경찰 수사 발표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테러범의 경제 상황 이 부분도 이 범행 동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컨대 테러범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극단적인 이게 살해를 목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모종의 경제적인 동기도 여기에 같이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 4월부터든 그 전에부터든 이 테러범이 이 범행을 결심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기까지 누군가가 계속 이 테러범에게 그러한 그 범행 결심을 강화시켜주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도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추적, 계좌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 테러범의 그 주변에 계좌 추적을 다 했는지 이것도 지금 수사 결과 발표까지 약 8일간 정도의 수사 기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이 설사 영향이 없으면 없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출처 즉 계좌 추적이 수사 결과 발표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수사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열흘 동안의 수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또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자, 어제 부산경찰청의 발표 중에 제일 이제 논란거리가 공범 여부, 교사 여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단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 발표 말고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 추가 브리핑에서 왜 이게 단독 범행인가 이거를 좀 뒷받침하고 싶었나 봅니다. 부산경찰청이.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오마이TV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함께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범행 전날입니다. 범행 전날 오전 10시 50분경 부산역에서 하차해서 택시로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요. 이거는 평산 마을에 도착해서 이재명 지지자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부산역에 하차해서 이제 지하철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거는 가덕도에 내려서 범행 전날 밤이네요. 행정복지센터 택시 하차 장면이고, 그다음에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당일입니다. 아침에 7시에 식사를 혼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식의 사진을 어제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혼자였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혼자였다는 의미가 1박 2일 동안 혼자였다는 거고, 범행을 작심한 작년 4월부터는 누구와 어떻게 했나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경찰청이 현재로서는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황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동 과정에서 혼자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뿐인데요. 네. 이동 과정에서 혼자 다녔다는 것이 단독 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죠. 이 사건은 특히 이 공모 관계 네. 또는 이제 그 누군가가 사주했을 그 교사범의 문제, 네. 이 문제이거든요. 네. 이것이 교사범이 있다든지 또는 이 범행 단계에서 이른바 공모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네. 굳이 이게 범행 실행 단계에서는 같이 다닐 이유가 없죠. 전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2일 동안 혼자 다녔다는 것이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정황 증거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경찰이 공범 관계나 배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네. 단독 범행인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또는 이제 불필요하게 뭐 경찰 판단으로 볼 때 네. 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 이걸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네.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유사명 총경님. 그 지금 저런 증거물은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여기 어디에서 혼자 있는 거 봐라 이렇게. 네. 일반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정치 테러를 위한 네. 살인 미수였는데, 정치 부분에 정치적인 동기, 정치적인 테러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해설하는 이런 증거들은 다 이제 밝힐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일반 살인 미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네. 자료를 공개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보이는 부분이죠. 네. 그래, 저 입장에서는 부산경찰청이 아주 수사를 잘하는데, 네.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못 해서 네. 뭐 지금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수사는 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거를 밝힐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아하. 이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수사를, 정치적인 동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적을 대해서 각 당에 이제 그 조회를 했다 하고, 네.
뭐 팔쪽도 저 가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도 네. 요거는 정치적인 고려로 이렇게 공개를 못 하고 아하. 아까 보여준 이런 증거물들 네. CCTV 이런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네. 이 보여줌으로써 안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대비가 되는 그런 네. 거죠. 바로 이제 우리 유 총경의 지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어제 부산 경찰청의 그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1박 2일은 이렇다 치고 지난 그러면 4월 달에 사례를 작심한 이후에 5번 이재명 대표 행사장에 따라갔거든요. 5번. 그때도 사례를 목적으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였으며 누구랑 함께였으며 어떤 절차가 갔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피의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박 2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경위로 정치적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왜 또 사례를 품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6번 만에 성공한 거거든요. 살해 시도를 5번은 직접 따라갔고 가방에다가 이 칼을 놓고 그 문제의 칼을 놓고 다녔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구랑 동행했으며 어떤 집회에 갔으며 이런 것은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그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 우선 좀 의심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5번의 그 범행 시도 이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 수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테러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듭니다. 네. 테러범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네. 예컨대 그 테러범이 그때 누구와 함께 갔다고 한다면은 그 함께 간 사람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네. 또 뭐 혼자 갔다라고 얘기하면 혼자 가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물리적으로 좀 짧거든요, 기간이. 네. 물론 이제 수사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 자가당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이 어저께의 브리핑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피의 사실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 브리핑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피의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네. 그럼 어제 발표한 건 피의 사실 공표 아닌가요? 네. 그게 다 피의 사실 공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이 수사 브리핑 때 밝혀야 됩니다. 네. 그걸 빼놓고 얘기하려면 수사 브리핑 의미가 없죠.